네, 장보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편으로 해서 이 조익재 센터장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퀀트 애널리스트로도 좀 유명하신 그 분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로 내년도 증시 전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은 2016년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하게 위험자산의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머징 마켓 주식 채권, 환율, 그리고 원자재 등 위험자산이 2013년부터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이로 인한 달러 강세,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원유 생산 급증으로 인한 유가 하락 등으로 극심하게 가격 급락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MSCI 신흥시장 인덱스를 보시면 주식 말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지수로 보면 900에서 1100 레벨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2011년도에 만들었던 고점 한 1200선이 되겠는데요. 요거하고 비교해서는 최근 800선대까지 30%가량 이 신흥시장의 주식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도 보시면 뭐 지금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네, 원자재하고 채권도 띄워주시죠. 네, 원자재 쪽하고 채권 쪽 보시면 채권도 보시면 뭐 EM 라틴 쪽, EM 아시아 쪽 보시면 아주 뭐 급락 나와 있고요. 원자재도 2014년도에 조금 뭐 이렇게 수평 라인이었었는데 그에 가을부터 해가지고 뭐 급락 타면서 뭐 폭락세가 나와 있고 CRB 지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약간의 고점 만들고 나서 밀려 있습니다. CRB는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글로벌하게 돈이 풀렸던 시점 이후로 GDP가 좀 피크를 찍었던 시점 2010년, 11년 시즌하고 유사하게 CRB는 또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선진국하고 신흥국 그쪽 이머징 마켓 쪽의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전망치를 보면 상승하던 선진국은 좀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10월 전망치가 까만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주춤하죠. 올해보다는.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급락을 해왔던 신흥국 쪽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자산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정체가 됐지만 신흥국은 5%대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얘기겠는데요. 이렇게 위험 자산의 성과들을 억눌렀던 요인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불안정, 뭐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미 위험 자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금리 펀더멘탈을 구성하고 있는 뭐 경기라든지 물가가 느리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게 시장 금리가 따라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낙관적이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보면 선진 시장 대비로 이 신흥국의 12개월 선행 PR을 보시면 0.7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아래쪽이 이제 까만색 그래프가 그 비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0.7배 수준은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 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신흥국 환율이 폭락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이러한 신흥국의 환율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락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이제 신흥국가의 무역하고 경상수지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 신흥국 환율이 2011년도를 바닥으로 우상향을 찍고 있고요.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도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자,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뭐 원론적으로는 뭐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바로 되는 내용인데요. 기업들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신흥국을 공격적으로 비중을 줄여놨던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신흥국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키울 재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바라보자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게 하이투자증권 쪽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뭐 유사한 전략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 쪽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유럽 쪽하고 영국계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자, 하이투자는 내년에 최대 6조 원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 상단도 올해에 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예상 PER이 올해보다 6% 정도 높아질 것이고
이익 증가치는 1.2% 정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200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보시면 이제 투자 유망 섹터가 될 텐데요.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올해 내내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 컨셉의 소비재 종목군들,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음식료, 건자재 뭐 이런 쪽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7, 8월 이후로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정유화학, 조선건설 이런 그 저PBR 경기민감주가 앞으로 더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하이투자증권 쪽에서는 그 후자 쪽, 저PBR 경기민감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 산업인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뭐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는 내년에도 역시나 매출하고 이익 성장이 높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주가가 이미 이를 선반영했다. 그래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저PBR 경기 민감주보다는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스타일 측면에서도 성장주, 가치주 봤을 때는 가치주, 저PBR 가치주가 시장 대비 선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섹터에는 화학과 건설, 조선과 기계, IT, 하드웨어, 가전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ROE 트렌드를 보여줬던 섹터들도 다수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들 섹터의 ROE도 미약하지만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시면 화학 섹터의 내년도 ROE는 10% 이상, PBR은 한 배 수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아까 차트 띄워주시면 자, 먼저 앞칸에 들은 게 화학인데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 자, X축,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쪽이 이제 ROE인데요. 한 10%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세로축이 이제 PBR인데 한 배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1대1 법칙으로 치면 화학 섹터는 ROE가 10이니까 PBR 한 배 수준인 게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하이투자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건설 보시면 ROE는 8%, PBR은 0.9. 그러니까 사실은 1대1 법칙으로 봐서는 건설이 아주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매력적인 섹터로 보고 있고요. 기계는 ROE는 5%, 그리고 PBR은 0.7배.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셉니다. PBR이. 그리고 조선은 ROE는 제로, 근데 PBR 0.6배니까 적자만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조선도 사보자 뭐 이런 견해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는 ROE가 한 7, 8% 나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PBR은 1.1배 수준, 그리고 가전 쪽은 ROE 5%, PBR 1.1배 수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투자 쪽에서는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멈칫 가벼운 성장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가치주들 좀 보자 하는데요. 내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이 장보름자 시간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군의 증권가의 그 업종 전망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는 남자였습니다.